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희망과 신뢰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간다면 대한민국 익산시대로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익산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시조 부흥 운동에 앞장서고 시조 창작뿐만 아니라 현대 시조의 이론을 정립하고 국문학, 서지학, 국어학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우리 고장 익산 여산에서 태어나 여생을 마치신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암울한 일제 감경지 시절 가람 선생님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연구하고 지키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신 독립 유공자이시기도 하시며 현대 시조문학의 창작과 이론적 기틀을 다져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를 통해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에 저항한 선도적 문화민족주의 인물로서 익산을 많은 문인들은 현대 시조의 성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위대한 업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사업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을 시조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은 무엇인지요? 또한 현대 시조문학의 태도인 가람 선생님의 문학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시조문학관 건립 진행과 이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람 시조문학상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가람 선생님의 높은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익산시 조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조문학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 시인에게 수여하는 가람 시조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바로는 한국시조시인협회에서는 현대시조의 효시를 일제 한거에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충절을 그린 대구 여사의 시족 혈족가가 발표된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20일자로 보고 이날을 시조의 날로 정하여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이 된 2006년 7월 21일 시조의 날로 제정하여 성대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시조의 날은 전국적으로 많은 시조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익산은 초중고 대학생들의 백일장 등의 각종 행사가 시조문학관이 없어 야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조 시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가람 시조문학상을 시상하는 데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람 시조문학상에 관련하여 알아본 바로는 시조단에서는 중앙시조대상, 이호우 시조문학상과 더불어 최고의 상이 가람 시조문학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시조대상과 이호우 시조문학상을 받은 뒤에 가람 시조문학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3만도 안 되는 경북 청도에서도 이호우 시조문학상의 상금이 2천만 원으로 상의 위상과 가람 선생님의 업적으로 볼 때 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호우 시조 시인은 가람 선생님의 제자로서 도시의 규모나 스승과 제자로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니 가람 시조문학상 시상금의 제고 의향과 더불어 현재 가람 시조문학제를 이틀로 늘려 가람 선생님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어는 민족의 혼이고 문화의 중심은 말과 글일세. 나라는 사라질 수 있지만 민족은 사라지지 않지. 그러나 언어가 망하면 결국 민족도 망하는 것이야. 라고 하신 가람 선생님의 말씀처럼 시조는 우리 민족의 어리담긴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지난 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김장문화가 인류 무형문화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시조를 노래로 부른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판소리 및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등 총 16개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 바, 문학으로서의 시조 또한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세계는 문화가 상품이고 그 도시의 큰 재산인 시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악에서 분리된 시조의 이론을 정립하고 창작함으로써 현대 시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시조문학의 중심지로서 익산을 시조의 도시 익산이라고 선포하여 전국 최고의 문학예술도시로 지향하고 시민들의 애양심을 고취하며 자부심을 함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조의 도시 익산을 선포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시조의 고향으로 누구나 쉽게 시조를 접할 수 있도록 버스 승강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며 시조 한 수를 읊을 수 있도록 가람 시조가 개조되어 있어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시조를 접하며 익산이 시조의 고향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람 선생님의 시조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된 가람 시조는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글체체로 되어 있고 시조의 기본인 음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소소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조 게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씨체와 음보를 주어 시조를 게시함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소라산에 조성 중인 자연마당 공원의 시조의 도시로서 가람 선생님의 시조비 건립과 함께 공원의 명칭을 가람공원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시조문학관 건립입니다. 친일 문학가로서 낙인이 찍힌 사람들도 문학관이 있으며 제1회 가람 시조문학관을 받은 정환영 시조시인도 문학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람 선생님은 시조시인으로서 이론을 정립하고 창작을 하고 고문 문학을 연구 발굴하였으며 서재학의 주춧돌을 놓고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지키다가 옥고를 치르신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념관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 장수에도 가람 선생님과 함께 활동했던 국어학자 정인승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시조문학관을 건립하여 익산시에 그분의 업적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줄 의무가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조문학관 건립을 통하여 가람 선생님의 업적뿐만 아니라 시조문학의 역사, 역대 가람 시조문학상을 받은 분들의 작품, 수많은 시조집을 함께 보관하여 누구든지 시조를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익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가람 선생님의 생가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생가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생가와 묘소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 문의는 없습니다. 특히 익산은 우리나라 최초로 양곡 소세양이 100년을 가져다 심은 고장으로 가람 생가를 중심으로 백년, 난초 등이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평창이 이호석 문학가는 메밀꽃 필 무렵이란 소설 한 편으로
연간 수백만 명이 찾아오게 하여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 시조문학관 건립과 더불어 가람생가 주변을 난초와 백년으로 공원화를 제한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 중에서 가장 감성적인 질문 같아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시조문학의 중심적으로 가람 이병기 선생님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조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또 계획할 사업, 그리고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국가에선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가람 이병기 선생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문인이 익산 출신이시고 익산에서 잠들어 계신 걸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문학 진흥에 기여한 유능한 역량 있는 시조 작가를 발굴하는 가람 시조 문학상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가람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가람 선생님의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문학관 건립 타당성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투용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국비 14억 4천만 원, 21억 6천만 원, 총 36억을 투입 생가 옆부지에 280평 정도의 가람 시조문학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리고 가람 시조문학상 시상금이 저희가 1,000만 원입니다. 본상이. 그리고 시인상이 500만 원. 그 제자인 이호 문학상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람 시조문학상이 우리나라 최고의 시조문학상이라는 격에 맞춰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람 시조문학제를 하루에 실시하는 것보다 일틀로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논문, 공모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람문학제는 2일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던 가람 시조문학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의 행사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람 시조문학관이 완공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조문학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기 선생님을 익산의 문화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조 아카데미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기 선생님이 태어난 익산을 시조도시로 선포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희들이 조금 문학관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조금 더 구축이 되면 당연히 시조마을을 선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 지금 게시되어 있는 시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또 알아볼 수 없는 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가람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시와 작품입니다. 이럴 때면 작가분들에게 의뢰를 했더니 그 시를 지금 아름답게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 시민들이 잘 못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버스 정류장 유리를 보수하면서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빨리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매화라는 시조를 한번 제가 낭독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라산에 조성 중인 생태마을 이걸 가람 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여쭈셨는데
지금 소라공원은 지난 7월에 환경부의 자연마당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취지에 맞도록 가람 이병리 선생님의 시조를 시비에 새기는 것, 그리고 또 가람 선생님의 시에 맞도록 꽃, 나무, 난초 등을 활용한 가람 화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람 공원으로 명칭을 정하는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람 선생님 생가 주변을 공원 조성, 또 시조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문학관의 가람 시조 문학관의 전시실과 교육자료실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인관으로 우리가 시조 자료실, 교육 자료실 등을 배치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할 수 있는 시조 문학의 어떤 성지로서 개발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람 선생님 주변에 평소 선생님이 좋아하던 난초, 매화 등을 식재한 정원을 조성하고 인근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등 가람 문학관과 생활을 공헌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소리주까지 용화산 둘레길로 연결되는 농로 약 300m를 가람 시조를 음미하면서 걸을 수 있는 사색길 등을 조성하는 등 주변 정비 계획이 또 함께 진행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